안녕하세요. 저희 두 번째 시간 녹화를 지금 켰습니다. 잘 나오나요? 잘 들리시고. 자,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었던 데서 딱 여기까지 우리 했어요.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다시 한번 저번 시간 한번 복습하고 다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는 피부의 크게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피부는 크게 세 가지의 층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 층이 표피층, 그 다음에 우리 밑에 있는 층이 진피층, 그 밑에 있는 층이 피하지방층. 이렇게 하고 바로 밑에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피부는 총 크게는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 우리가 배웠고, 그 다음에 표피층이 몇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다섯 개의 층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음, 우리 피부는 총 다섯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가 각질층, 과립층, 기저층, 유극층, 각투과유기 이렇게 여러 각투명층, 각투과립층, 각투과유극층, 이렇게 기저층 다섯 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외우실 때 각투과육이 저도 이렇게 외워서 아직까지도 각투과육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유극층, 기저층까지 배웠고 이 표피층에 있는 우리가 세포가 총 4개의 세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각질 형성 세포. 그죠? 두 번째가 뭐였죠? 멜라닌 형성 세포. 세 번째가 우리 랑게르한스 세포, 면역을 담당하는 랑게르한스 세포. 네 번째가 우리 촉각을 담당하는 머켈 세포. 이렇게 네 가지의 세포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다시 복습하는 세 가지는 항상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네, 이렇게 해서 복습을 다시 한번 했고, 요거는 아마 우리가 마지막 수업할 때까지도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는 꼭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퀴즈 내는 거 정리해서 자료 정리해서 같이 업데이트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를 다시 한번 복습을 했고, 여기까지 했죠, 우리. 자료는 14페이지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진짜 피부, 우리 진피에 대해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표피의 기저층, 우리 각투과유기에서 기저층, 제일 밑에 층에 기저층과 진피의 유두층이 두 개가 만나는 층이 있어요. 여기 모양이 유두처럼 생겼다고 해서 볼록볼록볼록볼록볼록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유두층이라고도 부릅니다. 표피의 기저층 밑에 위치한 유두층은 유두 모양의 돌기. 우리 자세히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모양이 돌기가 여러 개 있어서 그 사이에 나중에 임신을 하게 되면 출산을 하고 유선이 발달돼서 그 사이가 벌어지면서 모유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가 돌기가 형성하고 있으면서 모세혈관이 존재하면서 표피의 기저세포에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아주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우리 밑에서 혈관으로부터 공급해서 기저층과 표피층에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가장 중요한 층이다. 이 층에서 우리가 산소와 영양 공급을 해주는 제일 중요한 층입니다. 유두층에서는 기저세포의 산소 공급과 영양 공급을 통해서 각질 형성 세포, 우리 이거 배웠습니다. 세포 중에 하나, 첫 번째 각질의 턴오버를 정상화시켜주는 각질 형성 세포의 건강한 세포 생성 및 세포 분열은 뭐예요? 세포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되는 게 우리 분열이죠?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진피 유두층은 이런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있는 층이 망상층이라고 하는 층인데, 진피, 유두층 바로 밑에 위치한 망상층은 우리 섬유 단백질인, 섬유래요. 단백질인데 섬유로 이루어져 있는 단백질인 교원 섬유와 탄력 섬유로 이루어진 결합 조직으로 마치 옷감을 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샷 모양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직물이 일정한 방향의 망상 구조로 되어 있다. 유도층과는 달리 모세혈관이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한선, 우리 땀나는 겨드랑이에 있는 대한선, 우리 몸의 전체에 분포하는 소한선, 요 한선이 분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혈관, 피지선, 신경, 이런 것들이 분포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망상층은 유두층에 비해서 섬유가 굵으면서 임산부나 비만 환자 등이 있어서 피부가 많이 늘어나는 경우에도 망상층에 존재하는 섬유질이 피부의 처짐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약간 이렇게 우리 잡아주는 층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망상층이 있다.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진피의 구성 물질은 우리가 방금 본 탄력섬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포가 있고, 림프가 있고, 교원 섬유가 이렇게 실 조직처럼 되어 있습니다. 얼기, 설기, 아까 섬유를 조직 이렇게 짠 것처럼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가셔야 될 게, 요 교원 섬유와 탄력 섬유는 서로 옷감처럼 얼기설기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어서 피부를 짱짱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요 진피는 얼굴에 있는 진피일 수도 있고요. 바디에 있는 진피일 수도 있어요. 얼굴 탄력을 잡아줄 수도 있고요. 바디 탄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진피에 있는 85%에서 90%를 차지하는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본 콜라겐이 어디에 있냐? 콜라겐은 교원 섬유라고도 하면서 진피의 85%에서 90%를 차지하는 피부 결합 조직의 중요한 성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교원 섬유는 콜라겐이 가장 기본적인 거고, 기본적인 구조 단위는 분자량의 약 30만 트로포 콜라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1.5 나노미터 정도의 길이는 300 나노미터의 가늘고 긴 띠를 만들고, 이 띠가 실타래 모양으로 꼬인 섬유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체의 뼈나 인대 등에도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약간 이렇게 끈적끈적한 점액질 같은 이런 것들, 뼈랑 사이사이, 인대 사이사이에도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인체의 장기를 지탱하는 겉에 막을 이런 형성하는 것들도 있고요. 물리적인 역할을 하는 것 이외에도 세포의 성장이나 기관의 형성과 같은 생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게 대표적으로 중요한 게 콜라겐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콜라겐이 먹는 걸로 섭취도 많이 하고요. 바르는 것도 섭취 많이 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PC 콜라겐이라고 해서 이 생선에 있는 콜라겐과 여러 가지 PDRN 이런 것들이 인체와 가장 유사한 구성으로 되어 있다라고 해서 지금까지도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자, 콜라겐과 대표적으로 또 알고 계시는 게 엘라스틴이라고 하는 아인데요. 우리 콜라겐은 아까 직물 조직처럼 이렇게 샷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엘라스틴은 용수철처럼 눌렀을 때 띠용, 띠용, 띠용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엘라스틴이라고 하고요. 엘라스틴은 뭔가 이렇게 잡아당겼을 때 피부가 짜란 찢어지게 쫙 이렇게 탄력 섬유를 하는 거예요. 섬유 단백질을 구성된 엘라스틴은 진피의 2%에서 3% 정도를 차지하면서 탄력성을 결정짓는 피부의 탄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콜라겐에 비해서 가늘고 긴 섬유로 구성되어 있는 이 엘라스틴 용수철이 늘어났다가 띠용, 띠용, 띠용 하는 것처럼 피부에 탄력 스프링 역할을 한다. 엘라스틴은 다양한 종류의 화학 물질에 대한 저항력, 버티는 힘이 강하답니다. 자, 이 엘라스틴은 쉽게 우리가 우리 몸에서 찾아보는 게 얼굴 피부 한번 쭉 늘려보시고요. 고무인간처럼 늘려보시고요. 목 피부 한번 쭉 잡아당겨 보세요. 어디가 탄력이 더 있나요? 볼이랑 목이랑. 목이 훨씬 잘 늘어날 거예요. 얼굴 피부에 훨씬 더 엘라스틴이 많고요. 목 피부가 더 없습니다. 그리고 바디 피부 뭐 뱃살 한번 당겨보시고 허벅지 한번 당겨보시고 한번 당겨보세요. 엘라스틴이 많을수록 잘 안 늘어나고 없을수록 잘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엘라스틴까지 배웠고요. 그 다음에 기질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기질은 진피 내에 진피와 결합선을 사이를 채우고 있는 물질로서 진피 중량의 0.1에서 0.2%의 비율을 차지하는데 기질의 대부분은 우리 여기 또 아는 단어 있어요. 히알루론산, 하이드록시 애시드와 황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물에 녹았을 경우에는 끈적끈적한 상태가 된다고 해서 무코라는 접두어를 써서 무코
다당류, 당이 여러 개 붙어 있는 다당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목효다당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게 상처 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보통 진물이라고 하죠. 그런 피 말고 혈청 같은 끈적끈적한 이 성분들을 묵호 다당류라고 하는데 우리 한창 유행했었던 달팽이 점액에서 나오는 뮤신이라는 아이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끈적끈적한 역할들을 해서 피부에 히알루론산을 채워주는 역할도 하고 진피 사이사이를 채우고 있는 물질의 역할들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기질의 구성 물질은 대부분 수분 친화력이 높아서 자기 몸무게의 수백 배의 수분을 보유하고 있는 장점이 있으면서 노화가 진행된 피부 경우에는 진피층 내에 기질 함유량이 떨어진다. 자, 봐보세요. 우리 20대에는 피부가 엄청 반짝반짝하고 탄력도 있고 막 쫀쫀해요. 50대 피부 한번 생각해보면 버석버석하고 퍼석퍼석하고 물이 많이 없는 것 같고 수분도 많이 빠져가 있고 탄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거 역할을 해주는 아이가 기질. 화장품으로서는 무코다당류와 히아루론산이 대표적이다. 우리 몸에 있는 성분과 가장 유사한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밑에 이제 피하 지방층까지 내려왔어요. 진피와 뼈 근육 사이사이에 존재하는 피하 지방층은 우리 피하 지방이 제일 두꺼운 데가 복부, 엉덩이 나오네요. 복부와 둔부에는 3cm 이상의 쿠션, 우리 살 많이 쪄서 앉으면 푹신푹신하고 살 많이 없었을 때 의자에 앉으면 딱딱한 것처럼 3cm 방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두께의 지방을 함유하고 있어서 피하 조직이라고도 합니다. 피하지방층에 존재하는 지방세포들은 피하지방을 생산해서 정상적인 체온 유지를 위한 체온 조절 기능, 우리가 살 많이 찌면 덥다고 하죠. 따뜻하다고 하죠. 지방이 많으면 진짜 따뜻할까요? 정상 체온 유지를 조절해서 도와주는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수분 조절 기능, 인체에 소모되고 남은 영양소를 저장하는 기능. 그래서 우리 많이 먹으면 살찌는 게 에너지를 쓰고 남은 지방을 어디에 저장해요? 엉덩이랑 복부에 저장합니다. 외부로부터 이렇게 팡 박치기 했을 때 튕겨져 나가는 충격 완화 작용도 해주고요. 그다음에 피부의 탄력, 쫀쫀함 유지 역할 등도 합니다. 그래서 지방세포의 축적이 쉬운 허리, 엉덩이, 대퇴부, 어깨, 가슴, 하복부, 그리고 피하 조직의 발달이 미숙한 부위는 입술, 눈꺼풀, 외이도, 고환 등이 있습니다. 피하 지방층은 여성의 신체선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사진 한번 볼게요. 여기에 지방이 제일 많이 쌓인다. 우리 갈색깔 부분. 얼굴엔 거의 없고요. 목 뒤, 팔 안쪽 살, 복부살, 뒤에 엉덩이살, 승마살, 여기 볼록, 여기 볼록, 여기 볼록, 발목에도 살이 찐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빼야 되는 부분들이 여기 피하 지방에 있는 이 부분들이 우리가 피하 지방이 조금 쌓이는 부위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셀룰라이트 형성되는 부위가 이렇게 접히는 부위들이라고 합니다. 자, 21페이지까지 끝인가요? 끝인가 봐요. 그래서 여기까지 셀룰라이트가 형성이 됐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네, 첫 번째 페이지는 끝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챕터 켜서 피부의 생리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하고, 이어서 다음 시간에 요 장까지 한번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공유가 잘 되고 있는지. 공유 안 되고 있었네요. 자, 요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음, 두 번째 챕터는 피부와 생리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드릴게요. 자, 봅시다. 우리 6시, 우리 10분, 20분, 30분. 피부 생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피부의 기능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의 기능을 하는데 제가 요거 오지선단형으로 시험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 미리 한번 알려드리면 요 내용을 좀 잘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피부 생리의 기능. 피부는 신체의 가장 바깥에 있는 표면의 외부와 직접적으로 자극을 해서 신체를 보호하는 게 첫 번째 역할. 우리 피부의 가장 큰 첫 번째 역할은 보호 기능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주변 환경의 변화에 적응시키는 작용으로 생명 유지, 내 몸에 있는 피가 밖으로 못 빠져나가고 외부에 있는 이물질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가장 첫 번째 보호작용을 한다. 뭔가 찔렀을 때, 상처 났을 때 얘가 쿠션 역할도 해주고, 보호작용, 박테리아나 미생물로부터 들어오지 못하게 보호작용을 해준다. 이거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역할, 아까 체온 조절 작용을 해줍니다. 우리가 너무 추워도 사람이 살 수가 없고요. 너무 더워도 우리가 살 수가 없는데, 이 조절 작용을 우리 피부가 해줍니다. 어떻게? 너무 더우면 땀을 나게 해서 물이 마르면서 온도를 식혀주는 역할을 하고요. 너무 추우면 몸을 떨어서 열을 발생시켜서 체온을 조절을 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게 감각작용과 같이 맞물려서 작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분비, 배설, 아까 분비, 땀 나게 배설하게 해주고요. 피지도 나오게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무슨 기능이 있어요? 햇빛을 받았을 때, 피부에 햇빛을 받았을 때, 우리 식물은 아니지만 광합성처럼 비타민 D가 생기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근데 요즘에 현대인들은 어때요? 너무 햇빛을 많이 안 봐서 비타민 영양제도 먹고, 사실 저는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주사로 3개월에 한 번씩 맞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비타민 D가 어디에 작용을 하냐면 우리 호르몬과 난소 기능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타민 D가 되게 중요하대요. 그 다음에 재생, 잘렸을 때 스스로, 우리가 도마뱀은 아니지만 상처가 났을 때 스스로 재생하는 역할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굴 뭔가 여드름 짜고 나서 스스로 재생이 잘 안 됐을 때 진피 재형성 시술 같은 거를 하고 레이저나 프락스를 쏘고 났을 때도 뭔가 스스로 재생될 수 있게 여러 가지 시스템 프로그램들을 하죠. 그게 우리 피부가 스스로 재생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면역작용까지 한대요. 외부에 뭔가 침입자가 들어왔을 때 스스로 싸워서 이기는 역할들을 해주는 게 크게 요렇게 몇 가지, 일곱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요거 시험에 나오니까 미리 잘 외워 놓으시고요. 요 내용들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보호작용에서 하는 역할. 첫째, 물리적인 자극에 대한 보호의 기능. 표피는 팽창, 늘어나는 성질과 각질층의 단단함, 그리고 진피의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스프링 작용과 같이 피하 조직의 쿠션 역할로 물리적인 자극에 대응해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고요. 둘째, 화학적인 자극에 대한 보호의 기능. 피부 표면의 피지막과 각질층에 케라틴 단백질이 화학적인 요인의 저항성, 스스로 보호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서 각질층의 분자는 강알칼리성 물질과 변성 물질들에 의해서만 분리될 수 있게 한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 강산과 강알칼리에 의해서 각질 제거가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피부는 알칼리 중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표면을 약산성의 pH로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피부가 약산성 pH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세균 침입에 대한 보호의 기능이 있어요. 피부 표면에는 우리 뭐가 나와요? 피지랑 땀이 나오는데, 피지막의 성분인 불포화 지방산의 살균 작용으로 세균이 많이 발육이 뭐예요? 생성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 자외선에 대한 보호 기능. 표피에는 멜라닌 색소, 주근깨, 흑자 이런 것들이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되게 지저분해 보이지만 이런 것들이 자외선을 흡수해서 자외선이 피부 속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역할들을 한다. 이게 이제 보호의 기능이래요. 아까 두 번째, 체온 조절 작용에서 하는 역할은 인체는 열을 생산하고 소실하는데 대부분의 열 소실의 80%는 피부로 이루어지고 있대요. 일부 20%는 호흡과 분비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정상 체온의 경우는 37도를 유지하는 데 비해서 인체의 체온 조절 장치는 뇌의 시상하부 뒤쪽에 있습니다.
체온이 정상에 벗어나면 정보가 띠용, 띠용, 띠용 이렇게 해서 피부로 전해지게 되면 피부는 세 가지의 구조인 혈관, 땀, 샘, 털, 세움금 요 세 개로 체온 조절을 하는데 체온이 상승하게 되면 혈관이 확장되어서 많은 혈액이 피부로 흘러들어서 신체의 깊은 조직으로부터 표면에 열을 이동시킵니다. 체온 상승은 땀, 샘의 활동을 자극하는데 땀 많이 나게 해서 증발하게 되면 열이 빠져나가게. 다시 몸이 춥다. 혈액을 이동시켜라. 피부로. 그래서 열이 나게 해주고요. 몸이 덥다. 땀을 내보내라. 해서 땀이 식으면서 체온이 식습니다. 이렇게 해서 체온 조절 작용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감각작용. 뭐 엄청 많은데 우리가 보셔야 될 거는 감각신경과 수용체. 자, 뭐가 있냐면 털세움근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소름 돋아 했을 때 팔 이렇게 오면 와, 나 털 섰어. 이게 뭐예요? 뇌에서 나 소름 돋아. 쭈삐 털이 하는 감각작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뇌와 피부와 우리 모든 장기는 다 이루어져 있고 연결이 되어 있다. 그 정도 신경과 피부는 연결되어 있어 신경 조직이 바로 털 밑에 있어서 작용을 하면 털이 이렇게 쓴다. 요 정도만 알고 나머지는 사실 막 그렇게까지 너무 어려우니까 아, 털세움근, 기름샘, 땀샘, 털뿌리, 모유두와 모세혈관 요거는 우리 헤어 시간에 아마 배울 거예요. 헤어 구조와 조갑, 손톱의 구조와 모발의 구조와 다 피부와 연결이 돼 있긴 하지만 그때 조금 상세하게 배우세요. 여기서 하기에는 너무 양이 많고 어려워서 그때 한 번 더 배우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감각. 피부에는 감각작용이 있죠. 온각, 뜨거운 거, 냉각, 차가운 거, 통증, 아픈 거, 촉각, 누른 거, 압각도 누른 거. 요런 것들이 피부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 아까 감각작용. 신경에 있었어요. 눌렀을 때 느낌, 뜨거운 거, 차가운 거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종말 장치는 진피와 피 윗조직에 있습니다. 피부 감소체로는 자유신경 종말, 여기가 통감, 여기 있어요. 어려워, 이것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자유신경 종말, 여기 피부층에 표피층 밑에 진피층 사이, 요 사이사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소체, 촉감, 루피 소체, 온감, 크라우제 종말, 망울, 냉감, 루피 소체, 크라우디 소체, 여기 있죠, 정말. 이런 것들이 다, 파티니 소체, 이런 것들이 피부에서 이런 것들을 느낀대요. 냉감, 악감. 인체는 이런 감각기관들을 통해 위험을 감지하고 방어할 수 있고요. 피부에는 1cm당 촉점, 촉각점이 25개, 온점이 1개에서 2개, 냉점이 12개. 그러면 우리 인간은 따뜻한 것보다 차가운 걸 더 잘 느낍니다. 앞점은 6개에서 8개. 통점이 100개에서 200개 엄청 많죠. 아픈 걸 더 잘 느끼는 거예요. 비율로 분포해 있다. 따라서 피부는 통증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고 따뜻함에 대해서 가장 둔감하다. 그 화상 입는 일이 많죠. 자, 그다음에 분비 배설 작용 볼까요? 피부는 피지선과 한선을 통해서 피지와 땀을 분비하면서 배설하는 작용을 하고 성인의 일일 피지 분비량은 전체적으로 1g에서 2g 정도. 우리 버터, 조그만 버터 그 몇 g인지 아세요? 그게 한 2g이에요. 맞나? 양이 엄청 많이 나오죠, 하루에. 우리 몸에서 나오는 피지량이. 진짜 많이 나와요. 2g 정도는 보통 한 지성 피부랑 여드름 피부고, 평균 한 1g, 건성 피부들은 1g, 25세 이전 친구들은 한 2g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25세 이후는 한 1g 정도 나온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지선에서 만들어서 모공을 통하여 표면으로 분비가 된다. 신체 부위에 따라서 분비량이 다르며 피지선이 발달한 이마, 가슴에 비교적 많고 계절적인 영향도 있다고 합니다. 여름에는 물론 많이 나오겠죠. 겨울엔 조금 덜 나오고 피지선의 크기와 발달은 나이와 남성 호르몬 분비 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 있고요. 피지선은 남성 호르몬에 의해 더욱 발달하므로 남자가 여자보다 피지 분비량이 많고 땀을 분비하는 한선은 거의 모든 피부에 분포되어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특히 손바닥, 발바닥, 겨드랑이, 이마에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땀의 성분 중 99%가 수분이고, 1%는 소금과 요오드 같은 동일한 성분들이 들어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비타민 D 재생작용, 우리 면역작용까지 하고 피부 호흡부터 다음 시간에 할게요. 봅시다. 여기까지 했죠. 비타민 D는 자외선을 받으면 비타민 생성하는 건 알고 계시죠? 우리 몸에 칼슘량을 정상적으로 유지해서 뼈의 발육과 단단함 유지, 혈액의 칼슘 농도 유지 기능을 해주고요.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뼈가 약해져서 골다공증 생길 수 있대요. 젊은 친구들은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는 일이 거의 없는데 노인인 경우는 비타민 D가 부족해서뿐만 아니라 골다공증 뼈 사이사이에 이 밀도가 약해서 부러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성인의 경우는 비타민 D 합성을 위해서 UVB, 조사, 쬐는 게 필요하고요. 그 양은 가장 강한 자외선 시간대가 아닌 일상 자외선 때를 기준으로 백인은 5분에서 10분, 갈색 피부를 가진 동양인의 경우는 20분 정도면 충분한 비타민 D가 만들어지는데, 우리 20분 정도 햇빛 쐬는 거가 보통 일부러 나가서 맞지 않고서는 거의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선크림을 많이 바르기도 하고요. 우리 어머님들 보면 양산, 모자, 장갑 다 끼고 있어요. 그런 경우는 비타민 D가 만들어질 경우가 없어서 비타민 D는 입으로 섭취를 많이 하라고 합니다. 영양제도 많이 먹고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 피부에서 비타민 D의 합성 작용이.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재생작용. 피부 조직의 상처는 세포 분열로 인해서 일정 시간이 경과 후에는 원래 모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났거나 여드름을 짰거나 성형수술을 했거나 피부 이식을 했어도 피부 재생 능력을 바탕으로 재생이 가능할 때 절개를 해서 붙이는 역할들을 합니다. 진피층이나 표피층 기저층에 상처를 입은 경우에는 재생이 힘들기 때문에 흉터가 이 안쪽 진피까지 이렇게 뭐 만약에 됐잖아요. 그러면 약간 파이거나 꺼진 흉터들이 생기는데 이게 재생이 쉽지가 않아서 다시 상처내서 복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또한 털이 많은 부위는 그렇지 않은 부위에 비해 재생력이 높대요. 털이 많은 부위, 재생이 높다. 면역작용. 신체 내부에 이물질이나 세포에 유해물질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항하는 물질이 만들어지는 면역작용을 역할을 하는데 면역 반응에 관련된 세포들이 피부 표피에 있어 상처, 생체 방어 기전에 관여한다. 역할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아까 피부에 머큐리 세포가 있어서 외부로 침입자가 들어왔을 때 걔가 출동해서 싸워서 역할들을 한다고 하죠. 싸워서 죽은 아이들이 밖으로 나오는 게 진물과 같은 역할이 제일 많이 나온다고 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약간 물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스스로 면역작용들을 한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우리 두 번째 시간을 마무리를 했고요. 잠깐 쉬었다가 세 번째 시간에서부터 피부 호흡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오늘 여기 챕터까지 다 양이 되는 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잘 마무리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감사합니다. 보기, 녹화, 중지.